자, 다음은 브러쉬 작업입니다. 자, 브러쉬 작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고객님이 저희 샵에 찾아오셨을 때 보면, 즉 임판 상태도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서 1년, 2년, 3년, 오래 묵은 차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다니시다가 영업소, 즉 신차 영업소에 들어가 보시면 자동차의 몰딩, 즉 고무 부분,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그 부분이 무광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고객님께서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왁스를 도포하든가 하는 일 때문에 그 부분이 더러움이 타서 유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약재와 소를 사용해서 다시 무광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브러쉬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가 작업하는 방법은 지금 칫솔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그 칫솔 모나 칫솔 머리가 차체에 닿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칫솔 모나 칫솔 머리가 차체에 닿으면 스크래치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몰딩만 작업하느냐?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그동안 차량을 관리하시다가 왁스를 도포하시면서 틈새에 낀 모든 왁스도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틈이란 틈은 모두 깨끗하게 임판 상태로 복원을 해주는 작업을 바로 브러쉬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차 한 대를 가지고 전면 유리, 즉 앞문에는 브러쉬 작업을 하시고 뒷문은 브러쉬 작업을 하지 않고 세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문과 뒷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확실히 브러쉬 작업을 한 곳이 깨끗하고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광택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도 깨끗하고 다시 임판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브러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공정인 세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차라는 것을 단순하게 광택을 하기 위한 세차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물세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여러분한테 시공을 하신 고객분께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고객분도 여러분이 알려드린 상태로 세차를 하시면 더욱더 깨끗하고 오래 아름다운 광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샵에서 세차하는 방식이 아닌 일반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세차 방식을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차를 할 때 세차건을 잡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차건의 셀프 세차장의 건은 압력의 바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손세차장 같이 전문적으로 세차하는 곳에서는 보통 150에서 200바 정도 되는 고압의 세차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도 물 세차를 할 수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도입을 하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세차를 하실 때는 우선 건을 잡고 세차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팀 세차가 있는데 여기서는 건을 가지고 세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차가 세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우선 본네트를 여셔야 됩니다. 자, 본네트를 여셔서 에어로 먼지를 다 불어주셔야 되는데 이때 먼지만 부는 것이 아니라 차 엔진에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유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 브레이크 액의 유무입니다. 즉 브레이크 액이 일정한 양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브레이크 액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패드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다음에 엔진 오일 교환하실 때 브레이크 패드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고객한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 액을 확인하셨다 그러면 다음은 벨트 부분입니다. 유관 점검으로 벨트를 확인하셔서 금이 갔다 그러면 다시금 또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음 엔진 오일을 가실 때나 아니면 정비를 하실 때 반드시 벨트를 교환하십시오 라고 고객님한테 다가가서 먼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세차에 오신 손님이 일반적으로 보시면 다가가면 세차하시는 분이 사장님이나 누가 다가가면 마치 겁을 먹은 것처럼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 무엇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고객님한테 다가가는 방법으로 예방정비, 즉 유관으로 할 수 있는 유관정비부터 해보시는 것이 고객님한테 다가가기에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액의 양, 벨트의 금간거의 유무 등을 확인하시는 게 바로 세차를 하기 전에 본네트를 여는 이유입니다. 즉 에어를 불어주는 서비스도 되고 고객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말을 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네트를 열고 에어를 부르신 다음에는 건을 잡습니다. 자, 건을 잡을 때는 손잡이 부분에 손을 잡고 총열 부분에 건을 잡습니다. 근데 총열을 잡은 부분은 손등이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진에서처럼 보시면 손은 건은 그대로 잡고 손등이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압으로 건을 잡았을 때 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건을 잡으셨으면 이제 물을 분사하셔야 됩니다. 자, 물을 분사하실 때는 사진에서처럼 천정이나 본네트, 트렁크 여러분이 하기 편한 곳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막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건과 그 다음에 차량의 거리는 차체로에 닿이는 물의 넓이가 약 10cm에서 15cm 정도가 가장 알맞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는 천천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차체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고압으로 모두 떨구기 위해서입니다. 빠르게 움직일 경우는 그 차체에 묻어있는 이물질이 잘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좌우로 직선으로 움직여 주시면 훨씬 더 깨끗한 세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은 어떻게 할까요? 측면도 같은 방법입니다. 측면은 마치 노를 젓듯이 사진에서처럼 작업을 해주십니다. 전후, 즉 노젓듯이 전후로 움직여 주시면서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의 범위가 폭이 10에서 15cm 정도 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고 전후 움직이면서 마치 노를 젓듯이 작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차를 전부 물 세차를 하시게 됩니다. 명심하실 것은 고압으로 분명히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휀다, 즉 타이어 안쪽을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진에서처럼 건을 완전히 휀다 안쪽으로 넣어 두십니다. 그리고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안에 이물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세차를 합니다. 그것이 세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떨어지는 물이 더러움이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물을 분사하시고 난 다음에 더러운 이물질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휀다는 완전히 세차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어하고 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진에서처럼 타이어하고 휠을 하실 때는 하단부터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타이어하고 휠을 하실 때 세정제를, 즉 세제를 분사하게 됩니다. 이때 세제를 분사할 때 휠 구멍에 전부 분사되기 위해서는 스프레이 부분과 휠과 직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은 휠과 스프레이 부분이 직각이 되지만 하단 부분은 통 때문에 직각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통을 약 90도 꺾어서 밑에 부분도 휠과 스프레이가 직각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을 잡고 작업을 하시는데 하단부터 건을 분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상단부터 하게 되면 상단에서 묻은 물이 하단으로 흐르면서 약재가 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부터 좌우로 일직선으로 겹쳐가면서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세차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물 세차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물 세차가 끝났을 때는 바로 이제 세제를 하셔야 됩니다. 세제를 하실 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단용 스펀지와 하단용 스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사람이 작업을 할 때 보면 하단과 상단을, 즉 상단과 하단을 같이 작업할 때 하단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하단 부분에 더러움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가지고 상단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분명히 스크래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의 중심은 바로 몰딩으로 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몰딩 윗부분을 상단으로 보시고 몰딩 아랫부분은 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차를 하실 때는 상단용 스펀지와 하단용 스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시는 방법은 직선으로 열십자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사진에서처럼 일직선으로 열십자로 작업을 하시면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형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돼지꼬리 모양으로 남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선으로 열십자로 겹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하단용은 분명히 범퍼 부분도 하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범퍼 부분 밑부분까지 전부 손이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깨끗하게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물을 다시 분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처음에 분사했던 방법으로 건의 거리가 10에서 15cm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의 거리 물의 폭이 10에서 15cm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건에서 나간 물의 폭이 차체에 다 닿게끔 하는 겁니다. 즉 조금 멀리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세제가 완전히 물에 희석되지 않고 그냥 남아서 차량이 나간다면 그 부분이 바로 자동차 도장에 해가 되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깝게 닿아서 작업을 할 경우는 떨어져 나가는 물이 많고 멀리서 작업하게 되면 닿이는 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이왕이면 전부 닿을 수 있도록 멀리서 작업을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 전체에 물을 분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은 세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